55세 대기업 부장, 퇴직금 7억 받고 3년 만에 알바 전전 은퇴의 함정. 여러분도 혹시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에 지쳐 퇴사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에는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가게를 열거나 주식 투자도 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실패가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다시 고단한 생활로 되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은퇴를 마주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직금 7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된 사례를 통해 은퇴를 둘러싼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BR 1. 은퇴의 함정 왜 발생할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직장에서 벌던 월급이 끊기면 당장 지출 규모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회사에 다닐 때보다 통신비나 교통비, 모임 비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의료비, 돌발 지출, 혹은 새로운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 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넉넉한 종잣돈으로 여기고 한 번에 투자나 창업을 시도하는데 투자와 창업은 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쉽게 날아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은퇴 후 실패 사례 3가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라도 저런 선택을 했을 것 같네 하고 공감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니까요. BR 2. 사례 1. 카페 창업의 덫.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주변에서 제일 자주 듣는 카페 창업 이야기입니다. 어씨 55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면서 7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 생활로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느긋하게 지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커피에 대한 로망을 살려서 내 카페를 운영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내리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이미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죠. 어씨가 차린 개인 카페는 초반엔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입소문으로 조금이나마 손님이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카페는 계절별로 매출 편차가 큰 업종이기도 하죠. 여름에는 얼음 음료가 잘 팔리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훅 꺾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이나 마케팅 비용 등의 돌발 지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더 쏟아부어야 했고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사실상 은퇴 생활의 실패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취미와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막연히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 시선만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시장과 동떨어진 현실을 만나면 큰 손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BR 3. 사례 2. 주식 투자에 올인한 베테랑. 두 번째 사례는 주식 투자로 한탕을 노린 경우입니다. B씨 56세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역시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제대로 투자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니 시간이 많아졌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은퇴 초기의 B씨는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해버립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를 종목이라는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구성 없이 집중 투자를 감행한 거죠. 물론 초반에 운이 좋아서 몇 번 큰 수익을 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곧 경제적 자유 올 것 같다며 너스레도 떨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투자한 종목에 악재가 터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자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원금 대부분을 잃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손에 쥐고 있는 건 손실을 메우려다 더 깊이 빠져버린 계좌뿐입니다. 문제는 B씨가 이미 퇴직금을 몽땅 투자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비 자금이 없으니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졌고 결국 그나마 남은 주식을 추가로 팔아 적은 금액으로 버텨내기를 반복하게 됐어요.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린 상태라 마치 도박 중독처럼 계속해서 재투자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 손실. 이제는 주식이 아니라 어딘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죠. 이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은 은퇴 자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를 투자할 수 있지만 퇴직금 전액을 단일 종목이나 특정 분야에 쏟아붓는 건 극도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BR 4. 사례 3. 무계획 귀촌의 함정. 세 번째 사례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꿈꾸다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CC 58세는 교사로 정년퇴직을 한 뒤 평생 북적이는 도심에서 지냈으니 이제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이 있으니 별 부담 없이 전원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문제는 귀촌지에서의 현실이 예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농사나 텃밭 같은 건 인터넷 영상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여도 막상 해보니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확량이 형편없었어요. 집을 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중교통이 잘 안 되다 보니 개인 차량을 구입 유지해야 했습니다. 병원 같은 공공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면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가야 했고요. 게다가 시골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C씨는 점차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심적으로 우울함까지 느꼈다고 해요. 결국 괜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 택배 주문 등까지 늘어나니 오히려 도시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C씨는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됐는데 급하게 처분하려다 보니 부동산 시세가 여의치 않았어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묶여버렸고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할 자금도 부족해졌죠. 어쩔 수 없이 월세 아파트로 이사해 지내면서 자잘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메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 시골에 가면 훨씬 저렴하고 느긋하게 살 수 있으리란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지출 형태나 인간관계, 건강관리 비용 등이 달라지므로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답사가 없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BR 5. 실패를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팁? 그렇다면 이런 은퇴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안전 마진을 확보하자. 퇴직금을 혹은 연금을 포함한 목돈이 있다면 먼저 생활비 12년치를 따로 빼두는 게 좋아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혹시 손실이 나도 일상생활이 파탄날 위험은 줄어듭니다. 창업, 취미, 경계선을 분명히. 아무리 좋아하는 분야라도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봐야 해요. 또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나서기보다 전문가나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꼼꼼히 듣고 검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시골로 이사를 간다면 실제로 몇 달간 머무르면서 시험 거주를 해보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막연한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생활 패턴을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BR 6. 마무리 은퇴 그리고 나의 선택. 55세 대기업 부장, 퇴직금 7억 받고 3년 만에 알바 전전이라는 문장을 보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직장인이었을 때의 루틴과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재무 상황과 심리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은퇴는 내가 바라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아주 미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에요. 퇴직 후의 인생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래도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역시 함께 가져야겠죠. 부디 위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은퇴라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지금의 나, 철저한 계획과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행복한 은퇴, 그리고 알찬 인생 이막을 위해 오늘 하루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